안녕하세요. 만두진짱 이종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장사 요즘 불경기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식당에 이익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은 올리고 비용은 줄일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장사를 식당을 20년 하다 보니까 식당은 라이프 스타일이 딱 나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창업을 하면 도입 시기가 한 2년 정도가 되고 매출이 오르는 상승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지나서 이 상승기가 접어드는데 그때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요 상승기가 뭐 좀 식상하다 그러나? 매출이 상승하는 시기가 정체기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가다 보면은 이때 주의하지면은 쇠퇴기로 접어들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할 때 이 스타일이 있는데 이 쇠퇴기를 안 가고 뭐 항상 이 상승기로 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옛날에는 이 음식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대박집도 꿈꾸고 큰 돈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장사도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같은 장사하는 자영업자 여러분들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뭐 맛만 있으면 됐지. 그래서 식당업 그렇게 나눌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식당을 한다는 거는 외식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식업에는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맛도 내야 되는 거고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고객이 왔을 때 서비스에서 만족도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토탈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왜 우리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회계를 보거나 아니면은 인사 관리를 담당하던 분이 장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 힘들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재무 회계 쪽으로 하던 분들은 너무 원가를 따지게 돼요. 비용을 줄일 생각부터 합니다. 창업한 순간부터. 그리고 인사 쪽에 있던 분들은 처음부터 근무지 지표 막 그런 걸 막 짜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필요하죠. 프랜차이즈를 뭐 오래 하실 것 같으면 당연히 필요한데 처음 창업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한다? 그거는 조금 저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또 이 주방장 출신 분들도 이 생각외로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저는 많이 봤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재료에 대해서 비용 뭐 그런 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독이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장사를 했으면은 이익을 봐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에서 빼기 비용이 이익이잖아요. 이 이익을 갖다가 너무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을 해서 비용 절감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사하다 보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뭐냐? 매출에서 비용이 똑같을 때, 그때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이때 이익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는 흑자 경영이 되는 거고, 이익이 없으면은 적자 경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식당을 하면서 가져가는 돈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개 매출보다 비용을 줄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비용을 줄이는 노력만큼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손님들은 비용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식자재 같은 경우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자재 비율을 우리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한 30% 잡고, 뭐 인건비 같은 경우를 한 20%를 잡았다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식자재 비율을 30%를 잡는다? 그러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식자재를 고급으로 해서 한 40% 잡고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낮춰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줄일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고정비라는 게 뭘까요? 고정비라는 거는 우리 임차료가 될 수 있고
인건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대출을 해서 시작하면 대출 이자가 될 수 있고, 또 무슨 보험을 들어서 가게라도 보험이 들어가면 보험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항상 일정하게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변동비라는 게 있는데, 변동비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 거. 식자재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스비, 수도비, 그거는 우리가 쓰는 양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만약에 변동비는 손익분기점이 됐으면은, 거기서 이익이 나면은, 여기서 매출이 오르게 되면 생각외로 변동비는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찌개 전문점을 하면 찌개 3인이나 4인이나 끓이는 건 똑같습니다. 가스비는. 식자재 들어가는 재료비도 더 들어가겠죠. 4인분이. 그렇지만은 어차피 추가적인 거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고 비용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게 옛날에는 고정비로 딱 정해졌는데 지금은 준고정비로 봐야 됩니다. 왜 준고정비냐? 오너인 내가 어떻게 했다 하나에 따라서 이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이 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거. 그럼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요? 비용은 줄인다는 거는 따져서 뭐 할 수 있지만, 매출은 어떻게 올릴까요?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세밭이 그때 한 2년 전에 나오고 나서 매출이 한 1.5배가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즘은 SNS를 많이 하잖아요.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야 돼요. 저같이 유튜브 방송을 한다거나 인스타라든가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를 알릴 수도 있고,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 조금 소홀한데 블로그에서도 알릴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겠죠.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이게 하는 이유가, 가게 홍보도 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말들 4차 산업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길이 하나 있어요. 길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제가 하고 있어요. 길을 다니는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는 한 몇십 년을 장사를 하면서 자연히 알아서 손님들 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이게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태껏 내가 하던 이 길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 4차 산업이라는 길은 다른 길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새로 난 길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옛날 길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구도로 해서, 신도로 해서 장사들이 다 잘 되는데 손님 오겠습니까? 차가 오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SNS고 배우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비용을 줄이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럼 어떤 시대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방송을 하든 SNS를 하든, 또한 무슨 방법이냐? 배달을 갖다가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배달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수수료도 많이 떼고, 그게 아니고 배달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가게가. 물론 수수료 나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 제가 전단지 갖고, 아니면 알바생을 둬가지고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거 생각외로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배달 앱은 어떻습니까? 띵동하고 찾아오잖아요. 그 알바생들한테 주던 수수료에 보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도 사실 아니에요. 저같이 전단지 직접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배달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홍보 효과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장사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이 식당으로서 음식점 한다는 거는, 큰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고객과 함께 우리 가게를 키워나간다 생각하시면 분명히
잘 되고 잘 살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